예.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와서 과연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소개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요. 어색하고 막 이래가지고 죽겠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막 길게 막 이런 말씀하시가지고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아이들 키우는 걸 보니까 좀 서글퍼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 좀 비켜봐라, 내가 한번 아이 키워볼게 하고 제가 우리 와이프를 밀어내고 제가 아이를 차고 앉아가지고 4살 때부터 키웠어요. 그 지금 우리 아이가 25이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교환학생도 나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다니는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처럼 지금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잘 행복하게 또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막상 우리 와이프를 밀어내고 아이를 내가 키워볼게 하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은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구에서 늘 그 당시 이제 서명병 노동자로 하루 12시간씩 이교대 하면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를 키운 적도 없죠. 저희는 거의 뭐 그냥 내버려져서 이렇게 사형제가 크다가 엄마 혼자서 도저히 사형제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친척집에 갔어요. 제 동생은 또 다른 친척집, 형은 또 다른 친척집, 이렇게 세 3형제인데 각각 다른 친척집에 가서 이제 키워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저희들은 다 일하러 갔어요. 제 첫 직업은 14살 때 인쇄소 사원 했거든요. 서문시장 옆에 인쇄골목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상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누구로부터도 내가 이렇게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어찌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나중에는 뭐 어떻게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긴 갔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면요, 시내 이제 가장 큰 서점에 나가가지고 책을 사고 요가서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대구에는요, 그 서울에 아주 큰 서점들, 영풍, 교보, 알라딘 이런 서점들이 지금 대구에 와 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그런 서점 없고요.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제일서적이라고 시내에 있었는데 그 제일서적 맨날 가가지고 요가서적들을 닥치는 데 사서 읽었어요. 실컷 읽다 보니까 무슨 공통점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수많은 요가서적들을 다 읽어보니까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더라. 이게 딱 엑기스처럼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마침 저는 이제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대구에 이제 아주 유명한 어린이 서점이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생겨가지고 어린이 서점을 매주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책도 읽게 하고 또 사고 집에 와서 또 산 책 읽히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요, 도서관에 가면 학교 도서관도요, 주로 집에서 버리는 책 있잖아요. 한 권씩 가져오라 해요. 그러면 집집마다 버리는 책 갖다 주죠. 갖다 주면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도서관에 비치하고 그랬어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인식도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이랬죠. 그래서 요즘 학교 도서관도 읽을 만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래서 도서관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아이들 잘 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아이들 키울 때만 그 학교 도서관이나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옆에 이제 대구시 남부도서관이 앞산 밑에 있었는데 앞산 밑에는 남부도서관 어린이 일람실 가도 별로 이렇게 유익한 책이 없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선 아이에게 책을 좋아하게 하는 작업을 4살 때부터 꾸준히 했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2, 중3 되니까 애가 커가지고 더 이상 제가 다니던 어린이 전문 서점에서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끔씩 또 교보 시내 큰 데 나가서 이제 책 사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아주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오늘 이 행사도 사실은 도서관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별빛 도서관 행사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듣고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들들 행사를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성산초등학교가 저는 뭐 평생 처음 오는 학교지만 상당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오늘 까딱한 강의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전화할 뻔했어요. 계속 약 먹고 항생제 먹고 마스크하고 막 이래도 여전히 지금 목이 따가워서 자꾸 기침이 나거든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요, 제가 퀴즈 하나 해요. 이 사람 아세요? 제 뒤에 어머니 아세요? 다 알아요? 육수 등수 아니에요? 맞아요. 100m 달리기 세계 1인자 우사인 볼트라고 하죠. 이 사람 잘 알죠? 전에 한국에 다 왔어요. 2011년인가? 대구에서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그때 다 왔죠. 유명해요. 지금도 원래도 막 우승하고 이러죠. 이 사람, 알아요? 이봉준은 알겠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볼트에 비해서. 저 웃기게 생겼죠? 잘 못 뛰게 생겼고요. 좀 뭔가 좀 어설퍼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두 사람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봉조 씨? 얼마나 달리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아니,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직관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한 분은 이봉주가 이긴다고.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이봉주가 이겼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제 이성적으로 대답하면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코스,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한 사람은 단거리 경주 선수고, 한 사람은 마라톤 선수니까,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 또는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달리기 시합을 한번 붙여요. 근데 보여요, 이거? 제 쪽에서는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는 잘 보여요. 지금은 두 사람 달리기를 하는 사진을 제가 구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누가 빠를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우사인 볼트 맞죠? 여기 보시면, TV에 가면 이게 안 잡히는구나. 저 볼트가 뛰는 저 관중석 보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이봉준 선수가 뛰는 배경에는 그래도 좀 희미하지만 사람이 보이죠. 이봉준 선수 벌써 입이 벌어지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용주 선수는요, 이렇게 유명한 데에서 우승한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방금 동아국제 마라톤에서는 우승했지만, 그 올림픽에서도 우승 못했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그 이봉주와 비슷한 나이들의 유명한 마라토너 있죠. 황용주 선수라고. 그 선수는 옛날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나와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막 이래서 진짜 유명하고 막 이랬죠. 근데 이병주 선수가 진짜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보통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인생에서 완주하는 횟수가 7회 또는 8회라고 하죠. 7, 8회라고 해요.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을 제일 잘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마라톤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보통 7, 8회를 완주하면 이제 보통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봉주 선수는 37번이나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죠. 짧은 동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As he's come here to these championships, shouts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다들 알아들으셨죠? 예. 이 볼트가 2011년도에 대구에 와서 시지동에 있는 그 왜 월드컵 스타디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를 할 때의 그 동영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우사인 볼트는 가장 강력한 100m, 200m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이게 단거리다 보니까 100m 달리기잖아요. 몇 걸음 안 뛰면 벌써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출발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빨리 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격당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단거리라면 출발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조금 막 0.0 몇 초 빨리 출발하려고 하다 실패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봉주하고 볼트를 이렇게 이 시골까지 데리고 왔냐면 도예지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볼트처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이 키우기를 금방 끝나는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고 난리 부르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 키우는 건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지금도 제 조언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지금 25살이거든요. 내년에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는데 지금도 아빠한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자녀 교육은 끝나지 않았어요. 4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장가 가도 그렇겠죠. 장가 가면 또 뭐 와서 애 좀 봐달라 해서 막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일이 긴 마라톤 같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엄마들이 특히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받아쓰기 막 시키고 있잖아요. 네? 틀리면 막 손바닥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리 학교도 가기 전에 대신 다 시키죠. 빠른 집은요, 구구단을 막 시킨다니까.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은 2학년 2학기 때인가 배우거든요. 심각한 일이에요. 혹시 이 지역에 사시면서 그래서 도예지에 살면서 막 좋은 사교육, 그죠? 인프라가 많고 막 학원 뭐 이런 데 많은 밀집 지역 있잖아요. 대구 같은 수성구 같은데. 같은 대구 살면서도요, 수성구를 다 부러워하고 막 거기 가고 싶어 하고 이런데. 근데 막상,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주변에서 그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없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하나 대구 살았는데 대구에서 제일 이제 좀 교육 환경은 낙후된 곳 남구에서 살았거든요. 서구 다음은 남구가 제일 좀 열악해요. 요즘은 이제 수성구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달서구거든요. 달서구에 이제 요즘 신일성 지구라고 막 떠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실도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지구가 수성구 이긴다 해사고 막 있잖아요. 난리예요. 사실 젊은 엄마들이 불안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우사인 볼트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자기도 세계적인 선수지만 100발자국 안 뛰면 끝나니까 100m니까 불안해가지고 먼저 뛰는 거야. 주변에 혹시 여기는 없겠지만 도예지 가면 이제 먼저 뛰는 엄마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뭐 4살쯤 되면 문화센터 가가지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가지고부터 막 팀 짜고 이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형적인 단거리 경주죠. 단거리 경주.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라면 목숨 걸고 뛰어야 되죠.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가 달린 문제라면 죽기나 말기나 일단 100m 뛰고 봐야 되죠. 근데 마라톤이라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야. 마라톤은요 42.19km라고 해요. 그리고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은 절대로 선두를 치고 나가지 않는데요. 마라톤 중계방송 보시면요 보통 처음에는 막 서서 뛰죠. 서서. 그것도 제일 앞줄이 잘 안 서요. 한 200명이 그냥 듬성듬성 서 있다가 총 쏘면 그냥 술술술 이럴 때거든요. 100m 달리기 출발은 그렇지 않죠. 긴장 바짝 해가지고 도움닫게 하는 발판 뒤에 두고 막 이래가지고 바짝 긴장했다가 총알이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서서 자기보다 한 20-30m 앞에 있는 사람 아무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km쯤 돼서 선두를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화면에 안 잡혀. 15km, 20km 지나가면서 다 탈락하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보는지 알아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페이스메이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대회 출전하는 국가대표 3명이 나거든요. 항상 최고 기록 보유자, 그리고 신의 유망주, 그 다음에 기록이 애매하지만 한 3위쯤 하는 선수가 같이 따라가요. 3명이 한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선수가 하는 역할이 바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죠. 이 세 번째 선수들은 주로 케냐나 마라톤 강국의 선수들을 혼란시키려고 10km나 15km 지점부터 막 치고 나가는 거야. 그 선두를 달려요. 그때 막
중계하면 막 그 화면에 잡히죠. 근데 진짜 노련한 선수는 절대 그게 안 따라 나가요. 크게 쳐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언제 35km 지점쯤부터 우승 후보들이 드디어 승부를 본대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뛰는 시기가 온 거죠. 그 구간을 마라톤에서는 스퍼트 지점 이렇게 부르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래서 이제 우승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또 아이를 키운 건 뭐 우승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니까 완주하면 돼요. 완주.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재능을 포기하지 않고 사장시키지 않고 꾸준히 잘 발휘하면 돼요. 1등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명백히 마라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거리처럼 그럴 때부터 너무 치열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보면요 화면에 안 보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막 두각을 나타내고 뭐 구구단 잘한다 뭐 바르스리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사춘기쯤 지나가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교육의 스포트 지점은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부터 공부하면 돼요. 그 전력 뭐 평소에 학교생활 성실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고등학교 이제 전국에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고3 3월 달에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애도 저는 학교 가서 뭐 고등학교 때 우리는 달서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 눈치 본다고 아빠가 체크하는 만큼만 눈속임으로 하고 이 아저씨랑 제끼고 PC방 가서 놀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 나중에 대학 가서 들으니까 언제부터 했는가면요 제대로 한 건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갈 직전 겨울방학 때부터 제대로 이제 탐구과목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아까 서점 나가서 자녀 서적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는가 하면 애들 유치원 보낼 때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유치원 보낼 때 노란차가 와요. 그래서 태워 가거든요. 그 엄마들끼리 이제 자기 애 데리고 노란차를 기다리면서 내려와 있다가 노란차가 다 떠나가요. 애들 싣고. 그럼 어떡한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서가지고 수다 막 떨더라고. 내가 관찰해보니까. 그냥 수다 떨다가 며칠 지나니까 좀 친해졌어. 안면 트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 거기 올라가서 언니 큰애 어떻게 키우는지 막 묻고 막 이러 적고 막 이러면서 애를 키우죠. 그러니까 옆집 언니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저도 분명히 노란 차에 늘 제가 기다리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인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커피 한잔 하러 올라갈래요 소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불안감에 쌓인 엄마들이 그죠? 옆집 언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말 들을 때 돌려야 돼.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가 커가지고 사춘기 되니까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말 듣기 전에 더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거니까. 그건 조언이 아니라 오히려 애를 망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어릴 때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엄마들이 막 시킨 대로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면 따라하지만 사춘기 딱 되면 애들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나면 엄마가 아무리 캐도 안 돼요. 저도 애 많이 혼냈는데 중3쯤 되니까 제가 때리려고 한 방 딱 하니까 바로 제 팔을 딱 잡고 제압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애 때리려고 იქ 하니까 애 왼팔이 제 오른팔을 탁 잡고 벽으로 붙이더라고. 이 새끼 이게 어디 아빠 팔을 잡노 하면서 왼팔 들고 또 하니까 지 오른팔을 저를 잡고요. 안 놓나 하면서 제가 힘을 쓰니까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아빠 იქ 하지 마 하면서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사춘기 되면 이제 한계가 없는 한계. 소통 없는 자녀교육이 그렇죠. 마라톤처럼 이렇게 아이와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막 돌리는 거죠. 빡시게. 애들 힘들다고 사인하는데도. 그러다 보면 특히 수학 공부 같은 거 시키다 보면 이제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질병이 하나 있잖아요. 시골이라서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수학 공식이라면 답답하지 우라통 터지죠. 가면 막 풀리던 문제집 또 말아가지고 머리통 좀 때리다가 그래도 속상하면 막 문제집 쓰레기통 쳐박고 막 어머니 안 그러셨나 봐. 저는 그랬거든요. 가면 애 막 울고 막 난리 나죠. 엄마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 울잖아요. 울다가 이제 자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한 2시간쯤 지나면 정신이 들죠. 맨정신이. 그럼 그때서 수습해야 되잖아. 그 애 자는데 뛰어가가지고 애 자는 애 손 뺨 비비면서 울면서 우리 애기 잘못했어.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내일은 꼭 대구에 있는 정신과는 가볼게. 하고 충동 조절 장애. 이게 우리 부모를 키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경험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인에 나가서 이제 자녀 교육서 저보다 먼저 자녀를 키운 사람들의 경험 이런 걸 계속 읽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요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마라톤처럼 마라톤에서는요,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조언하는 전문 마라톤 이거 황영준 선수 칼럼 같은 거 읽어보거든요. 저는 마라톤은 다리만 튼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조언하기를 하루에 1시간 30분씩 꼭 이 헬스를 하래. 운동을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요, 이 고무줄 잡아 당기는 거 있어요. 팔로. 왜 그러냐면 팔 근력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졌을 때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힘차게 졌는데, 그리고 바람을 배로 계속 맞기 때문에 배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당연히 다리 근력도 그래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풀코스를 뛸 만한 몸이 준비된다는 거죠. 거기에 착안해서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어린 시절, 특히 초등 시절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일단 책을 좋아해야 돼요. 책은요, 모든 공부의 기초예요. 요즘은 물론 듣기평가가 있지만 듣기평가를 제외하면 전부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지문으로 되어 있죠. 지문을 주고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지문 긴 밑에 문제 달랑 2-3개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렇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고는 공부를 잘할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길이 있다면 유전자가 억수로 좋거나. 근데 유전자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죠. 그 초등 시절에 근데 너무 쓸데없는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렇게 요즘 도시에서 계속 이렇게 귀향 많이 해요. 귀향.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귀향 많이 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금 제일 인기 있는 학교가 어딘가 하면 가창이에요. 가창에 있는 가창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세요? 달성군 가창면 소재지. 아주 시골인데 거기 가창초등학교라고. 거기 대구에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행복초등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그죠? 거기 막 전학을 오려고 사람들이요. 왜냐면 도시에서 너무 경쟁이 시달리고 옆집하고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불안하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불안이 끝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젊을 때는 그래도 성적이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면 안 불안하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예를 들어 반에서 한 3등 하잖아요. 그러면 반에서 1등 하고 싶어요. 반에서 1등 하면요, 정규에서 몇 등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은 학교에서는 좀 덜 하겠지만 큰 학교에 가면요, 정규 몇 등, 이게 유행이죠, 유행. 애들 성적을 파악하는 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애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불안했어요. 이 자랑 같다 좀 말하는 좀 그런데, 우리 애는 학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딱 요 3가지만 하면 되대. 책을 좋아하고, 그죠? 영어 공부 적절하게 하고, 수학 공부는 어찌하는지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잘하도록. 대부분 엄마들은 수학 공부하면서 단거리 경주처럼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탈락하죠. 오늘 수학 공부 시간에 해서 그 얘기 못하겠고, 또 영어 얘기도 못하겠고, 하여튼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도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늘 서점 데리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7권에서 10권씩 매주 가서 책을 샀어요. 그림책. 사서 돌아와서 읽어주고, 그거 다 읽으면 또 가고, 이걸 계속 했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됐어요. 학원 한 번도 안 가는데. 우리 애는 피아노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와이프가 피아노 보내자고 막 우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막 싸웠잖아요.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왜 피아노 과목이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대.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안 보내고요. 태권도도 안 보내고. 미술도 안 보내고. 물론 집에서 제가 이렇게 아이 공부를 잘 조절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면, 쓸데없는 사교육 있잖아요. 다 생략해서 괜찮아요. 일단 책을 좋아하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로스쿨 가려고 한다고 했죠. 내년에 로스쿨 가려고 올해 여름에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거 한번 쳤어요. 대학 4년 졸업한 애들이 가는 거죠. 옛날엔 사법시험 쳤지만 요즘은 이제 로스쿨 가는데 로스쿨 입문시험, 영어로 LEET라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이 두 과목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치고 나갔는데요. 원래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쳤을 거 아니에요. 7,500명이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7,500명 중에 120등을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이에요. 160명.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120명. 이래요. 지금 120등 하고 있으니까 원래 만약 졸업하면 원래 가도 좋은 대학 로스쿨 간다는 뜻이죠. 그러더니 우리 애가 또 와가 하는 말이 아빠 내 법학에 소질이 있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전에는요 제가 아무리 로스쿨 가라 해도 안 되더라고. 지는 여행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 조종사를 하고 싶어. 그 비행기 조종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교환학생 외국에 1년 나가 있었는데 저보고 메일이 와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영문 성적 증명서를 떼서 보내래요. 그래서 또 제가 빨리 뛰어가 영문 성적 증명서를 띄가지고 보내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세계 조종사 학교는 딱 두 군데밖에 없대요. 사관학교 나오고 이거 말고 호주에 하나 있고요. 미국의 서부에 가면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 호주에 있는 조종사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세계학이라고 탈락했어요. 그리고 색을 잘 구분하는 게 애매해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학비가 엄청 비싸. 1년에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우리 집 형편이 보낼 형편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크게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가 꿈을 뭘로 바꿨는가 하면요. 항공사 승무원. 얼마나 알겠어요? 항공사 비행기 타면요. 저기서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 승무원도 있거든요. 그거 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여행할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칼리 땅콩 사건이 터졌어요. 다 알아요? 비행기 사무장이 예? 칼리 부사장인가? 조연아 씨한테 땅콩 저거 그 대답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비행기 사무장이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홉 뉴스 굉장히 오래 떠들었죠. 우리 애가 그거 딱 보더니 제 꿈을 딱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연아 씨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고 나서 이번에 딱 그 시험 로스쿨 입문시험 쳤는데요. 성적이 잘 나오니까 지가 법학에 소질이 있나 봐 익한다. 맨날 찌랄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계속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왜 있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 읽기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25살인데 20살 이후로는 책을 손에도 거의 안 냈거든요. 대학 들어가면 다 놀잖아요. 우리는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 다니는데 신촌에 있는 신촌 옆에 홍대라고 있어요. 홍익대학교. 홍대가 유명한 클럽 많고 막 뮤지션들 많고 막 이런 데. 홍대 가가지고 맨날 클럽에서 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읽어놓은 이 책 읽기 힘이 지금도 애한테 발휘되는 거예요. 제가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어떤 엄마는요, 애 전학을 초등학교 때 3번을 시키는 엄마가 있어요. 왜 3번 시키는지 알아요? 이 엄마는 학교 딱 들어가면서 3자녀가 있는데, 목표를, 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으면 전학 간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3자녀가 그 학교 들어가서, 방과 후에 맨날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고 이래가지고, 책을 다 읽었대.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다른 학교에 전학 갔어요. 그래서 3번 전학 갔대요. 그런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아니, 도예지에서 자녀에서 잘 모르고 옆집 언니한테 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책 읽기를 잘해요.
뭐 이상한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뭐 선생님 부르고 뭐 하면 방문. 예? 똑똑한 엄마들일수록 뭐 하면 팀자가 방문. 심지어는 뭐 오르다니 뭐 음물이 이런 것도 선생님 불러가지고 막 게임하는 것도 그렇게. 근데 그런 거 다 안 하고 어찌하든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교를 하나도 안 시켰지만 정말 책 읽기에는 모든 제가 정성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쉽게 나타나고 애도 고생 안 하고.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초등학교 가서 학습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죠.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할 때 옛날에는 선생님 수업을 잘 알아듣는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70년대 뭐 이런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뭔가 하면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잘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줬다면 엄마의 말을 많이 들었죠. 그 듣는 귀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누구로부터 많은 말을 들은 경험이 없으면 남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이 학습자가, 이 아이가 어떤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아이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모든 지식, 경험, 이걸 총틀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키마라고 불러요. 왼쪽에 스키마라고 있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경지식 이런 뜻이에요. 한 학습자가 어떤 수업을 받기 전에 그 전까지 받아들인 모든 경험.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들이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이러면 배경지식이 풍부해져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알아듣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영역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인지 영역이죠. 아이들이 많이 알고 모르고 하는 영역에서 책 읽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서 영역이죠, 정서 영역. 책 읽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른들 생각에는 아이들이 뭐 학교 가는 뭐가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끼리도 학교 가면 힘센 놈한테 치이고요. 열등감도 느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이 이뻐하죠. 상처도 받고요. 비교당하고 시험 치죠.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지대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생각나는데 저보다 조금 힘센 애들이 조회 때만 되면 운동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둘이 저보다 조금 힘세요. 우리 반에서 짱도 아니라 조금 힘센 놈 둘이서 저를 뒤를 따라서 계속 모래 뿌린 거야, 모래. 내가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봤어. 엄마도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전라도에 있는 어떤 그죠?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지금 프로축구 전북 현대 어머니는 잘 모르구나.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면이라고 있는데 봉동읍이구나. 거기 제가 거기서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보냈는데 학교 가면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미술 시간에 도화지와 그래파스 준비해 가야 되잖아. 그거 못 준비해 가면 또 부담스러워. 준비면 못 챙겨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지대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 어려움들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오고 힘들기도 하고요. 또 공부가 잘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을 위로하는 책들이 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나만 학교에서 힘든 줄 알았더니, 여기 이 책의 주인공도 그렇네. 이렇게 되죠. 이걸 보고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주인공과 내가 비슷한 느낌을 갖는 거죠. 어머니들 연속곡 보면 왜, 주인공하고 막 오버랩돼가지고 자기가 막 울고 막 하잖아요, 연속곡 보면서. 그게 동일시다. 주인공과 내가 지금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야, 정서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울고 이러죠. 장동건이 안아주면 꼭 내가 안기는 것 같고 막 김수현 또 나타나면 막 내가 기분 좋고 막 이런 거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이들은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그림책 이런 거 많이 읽어줘야 돼요. 자, 동일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요, 주인공이 어려울 때,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정화라고 불러요.
뭔가 좀 이렇게 해소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죠. 이게 카타르시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않구나, 나도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전문가들 말로 통찰이라고 불러요. 인사이트, 통찰,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예? 이 정도의 어려움은 다 견뎌내면서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예?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게 돼요.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막 혼내고 막 이러죠. 자, 이런 아이들이요, 어떤 그림책을 읽으면서 막 위로를 받는다니까. 어떤 그림책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화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아, 우리 엄마가 화내는 게 아니라 다 화내는구나. 견딜만 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줄 안다니까 애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 관계가 점점 나빠지죠. 그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다 너가 잘 되라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엄마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동화책들을 아이들한테 자주 읽게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요즘은요, 지식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머릿속에 집어넣을 일이 아니에요. 옛날 20년 전에는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아주 유리했어요. 학력고사 시대라고 그러죠. 옛날에 제가 그 시대에는 제주도가 나온 아주 유명한 천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하고 이런 유명한 사람 원희룡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제주도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초등학교 때 맨날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문방구 하다가 망했대요. 옛날 시골 문방구에서는 전부 책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문방구 하다 망해가지고 창고에 팔다 남은 헌책이 많이 쌓여있었던 거예요. 이 원희룡 어른이 초등학교 때 늘 없어짐이 있잖아요. 그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팔다 남은 책을 막 읽었대요. 원래 머리도 좀 좋았겠지. 그 책을 가지고 나중에 82년도에 전국 수석 있잖아요. 그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있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제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제 전혀 달라져서 지식을 막 많이 적어내는 이런 책 읽기는 안 해도 돼요. 네이버 검색하고 다 나오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동화책. 우리가 보기에 시시해 보이는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의 정서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동화책을 많이 권해야 돼요. 읽게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지식 많이, 그죠? 인체는 어떻게 생겼고, 뭐 식물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지식이죠. 자, 이 지식 중심의 책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학년이 자꾸 올라가면 읽을 책이 없어요. 점점 더. 그래서 책 읽기를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연속극 보니까 계속 보고 싶죠. 중독성이 있어요. 왜? 자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동화책도 마찬가지예요. 시시해 보이지만 그게 내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자꾸 책을 찾게 되죠. 그 책을 자꾸 즐겨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이렇게 자라서 학업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재미를 못 느껴서 시간이 흐르면서는 애가 조금만 커도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게 돼요. 그러면 게임의 아이들을 뺏겨버리죠. 왜냐하면 게임은요, 시작하자마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책 읽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재미있으려면. 몰입해 들어가야 되고. 연속극도 첫 회는 별로 재미없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야 이제 뭐 점점 재미가 증가되고. 그래서 중독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그 방송 KBS에서 제가 일부러 캡처했어요. 저 노란색이 뭔가 하면 머리가 막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책을 한 사람은 내가 저렇게 노란색 부분이 많다는 뜻이죠. 근데 책을 거의 안 읽은 사람의 뇌는 반대로 노란색 부분이 별로 활성화된 부분이 아주 적다 하잖아요. 글씨 보여요? 네. 저 유명한 다큐멘터리예요. 의학자들이 뇌를 촬영한 걸 KBS에서 옛날에 방송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를 막상 키우는 부모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능 고사장에 가면요,
고3들이 국어 수능 시험지를 받아들잖아요. 국어 시험지가 몇 장인지 알아요? 몇 페이지인지 알아요? 지금 16페이지, 16페이지. 중학교 때는 뭐, 2페이지? 열여섯 페이지나 되는 걸 제한된 시간 내에 풀고 정답 찾고 또 다음 지문 읽고 이래. 끊임없이 지문 주어지고 문제 다니고 지문 주어지고 문제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책 읽기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어 시간에요. 제한된 시간에 그걸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왜? 수학해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가진 고등학생들이 보통 자기 공부 시간에 약 60에서 70%를 수학 공부해요. 수학 공부량이 갑자기 고등학교가 많아져요. 어려워지고 또 대학을 가려면 수학 안 하고는 못 배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학교 때 그럼. 근데 중학교 때는 또 사춘기네. 애들 사춘기 되면요 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자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런 애들 많아. 잠이 많이 오고 막 쏟아지고 가고 호르몬 영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나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막 말대꾸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거든요. 지도 모른대. 그렇게 해놓고 금방 또 사과하고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더래요. 이 생리학적 현상이죠. 그래서 중학교 가도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언제 읽어요? 어릴 때 읽은 책 읽기가 사실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처럼 좀 여유있고 시간 많을 때 엉뚱한 거 하지 말고요. 대구에 가면 진짜 엉뚱한 거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엄마들 막 뭐 하는 거 물어보고 다 끊으라 해도 말을 안 어릴 때 뭐 중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장어 한자한다. 한자도 뭐 다 필요 없어요. 혹시 여기 또 한자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애들 다 요즘 법은 또 한글 쓰는데 무슨 지금 한자 책 읽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한자 읽기 된다니까. 쓰기는 못하더라. 꼭 쓸 필요 없어요. 뭐 짜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줘서 도서관에서 살게 해야 돼. 책을 많이 읽도록. 그게 아이들의 평생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가면 책을 안 읽다가 애들이 이제 책이 중요하다는 거 엄마들이 알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책은 안 읽지? 답답하니까 논술학원 보내요. 논술학원 가면 한 달에 몇 권씩 추천해 주거든, 책을. 그거라도 읽으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 늦었어요. 안 읽어요. 그 뭐 유명한 학습지들이 있거든요. 뭐 주니어 플라토니니 뭐 높이 국어니 뭐 쓸데없는 학습지 할 필요 없고요. 국어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무슨 학습지, 국어 학습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스킬 다 그때 가서 연습하고 배우고 해요. 정답 찾는 법 배우고. 초등학교 때는 그거 할 일이 아니고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어서 그죠? 컨텐츠를 늘려놓는 거죠. 어떤 텍스트를 만나도 아이들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유아 시기에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젊은 엄마들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다 전집 사요, 전집. 좋은 어린이책인지 어떤 책인지 모르고, 그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좋은 어린이책만 모아서 파는 서점이 대구에 4군데가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없어요. 요즘 어린이 서점 개발에 다 전집 할인 매장을 보고 어린이 서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큰 서점 나가면 더 좋은 책이 뭔지 모르고, 이러니까 아주 편하게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뭐 이런 데서 전집 그냥 세트바디로 살아요. 사놓는다고 애들 이런 거 안 읽어요. 대부분 인테리어 돼 있어, 인테리어. 책이 아니라. 가구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이 애기 옷은 절대로 한꺼번에 100벌씩 안 사. 근데 책은 막 100권씩 막 지른다. 그래? 옷은 애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할수록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사입히죠. 신발도 그렇고. 책 읽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그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함에 따라서 또 필요한 적절한 책들을 공급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엄마들이 겁도 없이 막, 그죠? 어떤 엄마들은요, 수천만 원 책 한 방에
그 방 세면을 다 전집으로 도배하고 말이에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뭐 전집 잘 안 사시죠? 이게 어떤 집 거실이에요. 전집으로 빼곡한. 이 책 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때요? 저기 꽂혀있는 그림책들 보이죠? 한 권 한 권이 다 달라요. 반대로 전집은 어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색깔 똑같죠? 모양 똑같고. 창의성 전혀 안 길러져요. 이래가지고. 차마 우리 연구소란 말은 못 드리겠네요. 우리 도서관, 우리 연구소인데요. 도서관처럼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읽고 이러죠. 이렇게 생겼어요. 애들 그림책 코너를 보면. 훨씬 좀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빽빽한 책들이 막 꽂혀있는 것보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은 어떤지 몰라서 그런데 대구에 가면, 도시에 가면요. 별난 동네 갈수록 엄마들을 협박해. 누가 협박하는 줄 알아요? 제일 대표적인 분이 아주 유명한 아빠 있어. 푸르미 아빠라고. 들어봤어요? 푸르미 아빠가 옛날에 자기 어릴 때, 푸르미 어릴 때, 유치원도 안 보내고 책을 읽겠다잖아. 어떻게? 푸르미 아빠도 책을 잘 몰라. 푸르미 엄마는 또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잘 몰라가지고 마침 자기 집에 늘 친하게 지내는 전집 방문 판매하는 아저씨 한테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전집 공급받으면서 막 닥치는 데를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푸르미닷컴 가면 난리 났어요.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닥치는 대로 전집 읽으면 푸르미처럼 되는 줄 알고 되지. 10만 명에 한 명. 알아요? 10만 명에 한 명.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0세부터 1세, 1세부터 2세, 2세부터 3세는 무슨 책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지식책이죠. 지식책.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푸르미가 우리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유명한 책이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요? 이런 책 내가 내야 되는데. 나중에 자퇴하고 지금 어디 뭐 일본에 가 있다던가 푸르미가. 한국에서 남 이야기는 좀 하기 그런데 전집 때문에 열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공부 잘했으면 뭐 외국 가겠어요. 차마 이런 말 못해요. 그래, 못한다 스타일.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서관에서도 저쪽 끝에 도서관이 있던데 아까 들으면서 봤는데 안에 살펴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도서관에도 전집들이 좀 있을 거라. 하지만 그냥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재밌는 책인지 자기들을 위로하는 책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갖다 두면 또 사서 선생님 있어요? 없고 하여튼 이렇게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책들을 아이들이 많이 읽도록 이렇게 이제 이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는 건데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일단 부모님들이 책 읽기가 저래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뭐 요즘은 다 알긴 알더라고. 근데 더 바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책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어렵죠. 물론 학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그죠? 초등 시절은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고학년 올라가면 물론 수학과 영어도 조금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아이가 학년이 높아지면 알겠지만 갈수록 사회라고 하죠. 사회나 과학. 고등학교 가면 사회탐구, 과학탐구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할 때도요. 우리말 책 읽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돼 있으면요. 단어에서 다 넘어져요. 과학 가면 용매, 용액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을 모르면 과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근데 그건 과학 공부를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평소에 책을 꾸준히 읽어두면 그건 기본적인 단어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이번에도 저한테 어떤 엄마 메일 보내가지고 애가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거 묻더라고. 메일로요. 책은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뭘 하고 이 프로그램과 그 다음 프로그램 사이에 1시간. 그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많은 도시 엄마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중요한 자기 프로그램 중간에 비는 시간에 책 읽으래. 그럼 애들은요, 어떻게 해요? 엄마 눈치를 보고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거야. 진짜 책 읽기가 안 돼요. 진짜 책을 읽으려면 아이한테 많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3시간, 4시간. 그래서 뭐 레고 놀이 하다가 심심할 때 책을 자꾸 읽어야 되지. 어느 놈이 미친놈처럼 막 책부터 뛰다가 찾아가면 있고 이런 데 잘 없거든요. 물론 그런 애도 있어요.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다른 거 좀 하다가 심심하면 책도 한번 읽고 책 읽다가 또 다른 거 생각나면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애들을 다른 수많은 사교육에 돌리면서 책을 읽기를 바라는 것은 전부 건성으로 읽게 돼요. 그래서 이건 진정한 의미의 책 읽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책을 읽을 여유가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은 학원이 많이 없는 곳이 더 좋아요. 애 키우기. 저는 진짜 도인지 살면서도 학원 한 번 보냈다니까.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교 도서관이 가장 좋은 공간이 되거든요. 서점 같은 건 따로 없을 테고, 그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밑으로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줘요.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가 예를 들어서 1학년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읽어주면요, 3학년, 4학년 수준도 들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읽는 것하고 엄마가 읽어주고 듣는 건 다르죠. 그래서 내보다 좀 어려운 책도 엄마가 읽어주면 금방 소화하고 이해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띄어있기도 하고요. 강조할 때 강조하고, 뭐, 인토네이션, 억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재밌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도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엄마들이 책을 읽어줘야 돼요. 근데 이 몰제각한 엄마들이 애들이 한글만 깨우치면 네가 읽으라. 어머니들 영어 ABCD 다 알죠? ABCD 다 알죠? 영어책 갖다 주면서 읽으라고.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한글을 안다는 것과 책을 읽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충분한 읽어주기가 장차 그 아이의 책 읽기를 굉장히 발달시키는 거죠. 저는 우리 애 5학년 때 책 읽은 적이 있어요. 아빠가 니보다 먼저 죽을 테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떠나겠구나 싶어서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제 아버지 없는 상황이 올 때 상처받지 않고 이제 그 담대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로 아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책 찾아가지고 그거 읽어줄 때는 꼭 제가 직접 읽어줬어요. 침대에 눕혀놓고. 그러다가 내가 슬퍼가지고 제가 먼저 울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지 몰라. 아빠 왜 울어? 하면서. 그래도 있잖아요. 나중에 어느 날 생각나겠죠. 뭐 별로 몇 가지 없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 프로그램과 저 프로그램 사이, 이 공부와 저 공부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가지고 책 읽으라 하면 책 읽기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려고 하면 도입부는 좀 재미없거든요. 점점 읽어 나가다가 이제 몰입하는데, 그럼 몰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게임하고는 다르거든요. 좋은 어린이책을 이제 몇 권 소개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림책,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제가 도서관 아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있어요? 네, 이런 책이 있으면 좋은 도서관이죠.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읽는 그림책도 전집이 있고요. 이런 단행본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차원이 수준이 달라요. 정성도 다르고, 이 지각대장 존 같은 대표적인 이 그림책인데 학교 선생님은 너무 답답하고요. 존이 맨날 지각하는데 왜 지각했나 물어. 그 존은 존대로 이제 지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절대로 못 믿죠. 그 순수한 아이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그 경직된 어른들의 시각으로 존을 혼내고 벌세우고 막 이러는 그런
그림책인데 이게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마녀인이라는 그림책인데 이것도 있는가 몰라. 있어요. 좋은 도서관이네. 그럼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그림책 읽으면 돼요. 마녀인 읽으면요, 이 윈이라는 마녀가 있어요. 이 여자는 근데 이 마녀가 검은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 집도 다 검은색이고 옷도 검은색 다 검은색이라 고양이도 검은색이에요. 지가 검은색을 좋아해서 검은 고양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고양이가 검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안에서 돌아다니다 고양이한테 밟혀서 막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고양이 혼내요. 그래서 녹색 고양이 만들잖아. 녹색 고양이 만드니까 고양이가 또 풀밭에 가시면 또 눈에 안 보이네? 그 풀밭에서 이번에 걸려 넘어져. 그래가지고 또 고양이를 또 말룩달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는 거야. 사실 마녀인이가 우리 엄마고요. 검은 고양이 윌버가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자꾸 판단하고 이제 혼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녀인을 읽으면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가 불안해서 그랬어 이렇게 사과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좋은 책이죠.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아이들 어리면 2학년 3학년까지 이런 그림책 읽어줘도 충분해요. 괜히 막 글밥 많고 막 어렵고 이런 책 찾지 말고요.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5학년 아이들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제가 수업하고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건 뭐 이것도 여기 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그림책이에요. 미국의 어떤 목사가 쓴 그림책인데 우리 아이들은 다 소중하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죠. 우리는 아이를 볼 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랬거든요. 네가 공부를 잘할 때는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아빠 말 안 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음대로 안 되고 공부 안 하고 이럴 때는 속상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깊숙이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참 소중하고 특별하죠. 특별하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속물적으로 우수하단다, 뛰어나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시면 특별하다 이 말은 다른 나이와 다르다, 다른 것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아이들은 다 자기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특별한 거죠. 우수하거나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평소에 못하던 말을 평소에는 우리가 맨날 혼만 내고 했나 안 했나 하고 확인하고 막 이러죠. 그래도 평소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깊이 묻어두고 있던 말을 아이들한테 표현해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작가가 그린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그림책이죠. 이건 뭐 모르면 간첩이라 알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권정생 선생님이랑 안동에 사시는 평생을 그 폐병과 싸우면서 그 결혼도 못하고 안동 아주 좁은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 종 치는 분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시골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가지고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지금도 그분을 업적을 기려가지고 안동에 가면 그분이 졸업한 조그만 초등학교를 이렇게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기념관을 꾸며놨어요. 저는 한 달 전인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엄마들 가족들 데리고 거기 소풍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 선생님이 쓴 이제 작품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대기도 알 수 있고 이런데 그분이 쓴 최초로 이분을 세상에 알린 아주 유명한 책이죠. 벌써 나온 지 한 40년, 50년 된 그림책인데요. 우리나라 그림책으로는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었어요. 지금은 그 후로 더 유명한 그림책도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쓴 구름빵? 백희나라는 젊은 작가가 쓴 구름빵이라는 책이 또 그 후로 100만 부 이상 팔렸지만 그전에는 이게 최초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그림책으로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유명한 그림책. 이것도 보면요. 강아지 똥이 너무, 그죠? 우리가 흔히 버리는 냄새나고 많이 해서 비켜가는 그 강아지 똥도
쓸모가 있다, 소중하다, 이걸 아주 잘 담아낸 그림책이죠. 강아지 똥에 어느 날 민들레 홀씨가 떨어져가지고 강아지 똥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민들레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다 소중하고 귀하고 쓸모가 있다,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욕에 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 젊은 여자 작가가 희한한 걸 배워가지고 그죠. 이 사람 그림책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부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만드는 아주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죠. 그런 방에도 이 여자 작품들이 많은데 이런 걸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죠. 늑대가 나타나는데 뭐 아기 돼지들이 집에 숨어 있다가 뭐 그죠? 늑대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막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완전히 거꾸로 패러디 해가지고 늑대 입장에서 보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죠. 굉장히 웃겨요. 이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쓴 거죠. 요즘 이런 책들이 많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편견을 깨부수는, 예를 들면 공주 이야기 같으면요. 우리는 공주하면 분홍색 옷 입고 이쁘고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이런 그림책들, 이런 동화책들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요즘 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 인식이 진보하고 이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림책이 종이공주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종이로 치마해 있고 막 왕자가 구해주러 오는 게 아니라 지가 왕자 구하러 가고 막 이러죠. 기껏 구해놨더니 공주 너무 못생겼다고 바로 찾아요, 왕자가. 아주 신랄하게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부수는 그런 그림책. 또요, 좀 고학년들 있는 그림책 중에 흑설공주 이야기라고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백설공주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전부 이게 강대국의 시각에서 쓰여진, 그죠? 이런 거죠. 근데 흑설공주 이야기죠. 이건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아주 즐겨 읽을 만한 글밥이 조금 있는 그림책인데요.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여기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야기는 이 대자공주 영대는 정말 유명한, 많이 팔린 그런 그림책이에요. 이 영대라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살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친척집에 왔는지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나 봐요. 엄마가 돌봐주지 못하니까 항상 꾀죄죄하고 더럽고 막 이렇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항상 놀림을 당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얘가 뒤집어 쓰는 거야. 왜? 변명도 안 하고 이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영대 공격하고 막 이러죠, 아이들. 근데 어느 날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요.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불국사 앞에 있는 어떤 그 유소 호스텔 많잖아요. 그런 큰 방에서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자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다 집을 떠나와서 캄캄한데 불이 꺼져 있는데 밤이 되니까 좀 무섭잖아요. 고향 생각, 엄마 생각도 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방귀를 꼈어. 그랬더니 또 애들이 뭐 냄새 난다 해서 막 누가 꼈어 해서 영대가 뺐다 하고 막 그 영대가 또 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영대가 그냥 못 있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컴컴한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막 엉엉 큰 소리에서 우니까 같은 초등학교 3학년 꼬마들이라고 해봐야 뭐 저것도 뭐 알겠어요. 엄마 떠나왔지. 그러니까 갑자기 급 불안해져가지고 거기 있는 방 애들이 하나 둘씩 따라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같이 울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학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 책을 이제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이 책의 말하는 이 여자아이가 제일 먼저 경주에서 한 배지를 영대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옆에도 없어. 영대한테 냄새 난다고 아무도 안 앉아. 근데 그 배지를 산 걸 들고 가서 영대 옷에 이렇게 꽂아주면서 미안하다 하고 이러거든. 그 학생이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뒤에서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산 기념 배지를 전부 영대한테 꽂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어떻게 보이는지 그 관광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애들 이 화해하고 소통하는 명장면을 잘 하라고 버스를 길가에 세워주는 거야. 애들 중간에 버스 복도로 나와서 이제 영대한테 그 배지를 꽂아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경주에서 이렇게 샀던 이 버스 운전사 아저씨 모자를 영대한테 씌워주고. 그러면서 진짜 감동적으로 끝나죠.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감동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울어요. 제가 아이한테 읽어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우리 연구소 맞벌이 하는 엄마가 이제 직장 간 아이들이 이제 늦게까지 있는데, 걔들 늦게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남매를 제 옆에 앉혀놓고 읽어줬거든요. 읽어주다가 얘들은 뭐 듣는 동 마는 동 하는데 저만 혼자 막 울었어요. 왜냐면 꼭 저 같았거든요. 저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우리를 키우다가 친척집에 얹혀져서 초등학교를 여러 군데 전전, 저는 6군데나 전전했는데, 전라도 갔다가 한 번은 서울에 진짜 간 적이 있어요. 영대처럼.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시내 초등학교를 가니까 서울 학교는 2시간 마치니까 우유를 주더라고. 우유급식. 그 당시에 뭐 시골에서는 뭐 꿈도 못 꾸던 일이죠. 그 완전히 제 생각나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맨날 도화지 못 사가지고 선생님한테 늘 혼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 자공시 형들 읽으면서 애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제가 감동받아요. 제가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영대하고 제가 동일시되더라니까. 그러면서 내 상처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쉽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책도 진짜 많아요. 거기 그림책들, 좋은 어린이 책들 나오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스트레스나 이걸 우리가 다 껴안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정신과 가서 뭐 상담받고 이래야 될 일이 아니라 좋은 그림책만 읽어도 상당 부분 쉽게 나가고요. 위로를 얻고 막. 저는 이런 게 참 많아요. 이 책도 유명한 책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읽을 책인데 이것도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황선미 맞나? 유명한 우리나라 여자 작가가 쓴 책이죠. 선생님이 학급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한테 항상 나쁜 어린이표를 막 붙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딱지를.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선생님한테 지적당하는 애라.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는 있잖아요. 선생님 없을 때 원래 선생님 서랍 열어가지고 나쁜 어린이표 다 훔쳐가지고 버리죠. 하여튼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쓴 그런 책이죠. 아이들이 정말 혼나는 애들 특히 이렇거든요. 종이밥이 뭔지 알아요? 책 말고 종이밥이라는 단어를 안 해요. 종이밥이 뭔가 하면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배고플 때 있잖아요. 간식도 없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이런 게 있죠. 교과서 구퉁이 같은 게 똘똘 말려요. 책을 계속 가방에 쑤셔 넣고 다니다 보면. 근데 배가 고프고 간식을 먹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책의 한쪽 구퉁이를 뜯어가지고 입으로 씹는다니까. 이 젊은 작가가, 김중미라는 작가가 지금 40대인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그걸 소재해서 종이밥이라는 이 유명한 동화책을 썼어요. 이 꼬마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간식도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늘 배가 고파가지고. 예? 종이를 찢어가지고 씹는 거라. 그럼 동글동글하게 총알처럼 돼요, 종이가. 그럼 나중에 이제 쓴물, 단물 다 빨고 난 다음에 종이를 내뱉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종이밥 하는 개념이 없죠. 이런 책 읽어주면서 엄마 어린 시절 그랬단다, 이렇게. 이건 이제 외국의 유명한 책이죠. 이거 많이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동화책 작가 로알드 달이라고 있는데, 이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쓴 아주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또 뭐 하여튼 그리고 이 로알드 달이 쓴 많은 이 동화책들은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요. 비디오 구해볼 수 있으면 영화로 보여주면 애들이 정말 좋아요. 꿈 같은 이야기죠. 엄마들 소원이 뭐예요? 전부 황금으로 된 집 이런 거 있죠. 책상도 돈으로 되고 뭐 벽지도 돈으로 되고 이런 거 좋아하겠죠. 애들은 모든 것이 초콜릿으로 된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게 진짜 그 꿈을 아이들에게 현실화시켜줘.
초콜릿 공장 이야기죠. 이건 한 5학년쯤 읽으면 좋을 그림책인데, 한 5학년쯤 읽으면 좋을 그림책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 지은이에요. 그림책을 직접 만든 사람이 패트리시 폴라코라는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늘 찐빵 먹고요. 쉬는 시간 되면 다나를 치여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러는데, 어느 날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바뀌어왔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딱 보더니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한마디 칭찬했어. 근데 그 칭찬이 이 여자의 인생을 바꾼 거라.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는데 어느 결혼식장에서 우연하게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반가워서 쫓아가서 인사하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그래 네 요즘 뭐하고 지내노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운 듯이 저 요즘 그림책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자기 경험을 그림책을 만들면서 그 책의 제목을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붙였죠. 우리는 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마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잘하는 점에 주목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기 그죠?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 획일화돼서 공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책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어주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이건 유명한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애들 막 요즘 막 만화만 읽는다고 또 엄마들이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좋은 만화를 못 만나서.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제일 많이 읽는 만화가 Y죠, Y. 옛날에 한 1, 20년 전만 해도요, 가장 많이 읽힌 만화책은 먼 나라 이웃 나라였어요.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쓴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게 또 가장 많이 읽히다가 그걸 또 넘어선 기록이 마법천장이 나왔죠. 애들이 뭐 환장을 하고 또 마법천장 카드 사서 모은다고. 그죠? 그 이후로 지금 다시 등장한 아주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게 Y 시리즈죠. Y 시리즈. Y 시리즈는 앞에 세 작품들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죠? 아이들이 너무 만화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쉽게 이해한다는 참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한 책이 주는 덕목 같은 건 잘 얻기 어렵죠. 책이 주는 그 우리 아이들이 주는 가장 큰 그 덕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감동, 하나는 재미예요.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외국 책들은 주로 재미가 있고요. 우리나라 책들은 주로 감동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만화책은요, 원래 브라질 소설가가 쓴 원작 소설이죠. 이거 고학년들이나 중학생들이 이걸 원래 성장 소설이에요. 나의 라이모엔지나무라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유명한 만화가 이희재 씨가 아이들이 저학년, 중학년 아이들만 돼도 읽을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책이 2만 원 정도. 이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드카바예요, 하드카바. 하드카바는 말 보관용이라는 뜻이죠. 만화책인데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요, 이 주인공, 브라질의 주인공 꼬마 제제라는 아이가 있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 인생의 멘토가 될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포르투갈라는 아저씨를 만나서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죠. 어렵고, 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만화책을 보내보세요. 뭐 만화책 한두 권이 아니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것도 우리나라 중고학년에 읽으면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마다로나 많다. 아까 나쁜 어린이표를 쓴 황선미 씨 작품인데 이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책이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완득이도 영화로 만들어졌죠. 옛날에 유아인? 지금 유아인이 스타덤에 올라와 있지만 이 유아인이 완전히 어린 시절에 이 완득의 주인공 몇 년 전에 이 영화화된 그런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 이야기죠. 다문화 가정 이야기. 완득이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가? 정확한 국적은 기억 안 나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봉세 언니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이신 책인가? 6학년에 시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권정은 선생님이 쓴 대표적인 이야기죠. 권정 선생님 동네에 살던 어떤 한 기구한 여인의 일대기를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방 직후까지 써내려간 그런 작품이죠. 이거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 책 읽다가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배영호 선생님이랑 경영용 국어 선생님인데 이 책 읽다가 꺼이꺼이 울어요. 너무 슬퍼요. 아이들 이런 책을 읽으면 학년이 높고 이러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책의 맛을 알아가는 거죠. 이것도 유명한 책이 우동 한 그릇. 일본 작품인데 아주 이제 불우한 남매가 마지막으로 우동 한 그릇 사 먹을 돈밖에 없는 남매가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해요. 그러니까 우동집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눈치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하도 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매해 이제 이 남매가 오면 우동을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 하여튼 감동적인 거예요. 어이구 시간은 다 돼가고 책에서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글자 읽기와 책 읽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다. 목이 아프거나 하면 아빠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책 읽기는 당연하지만 상상력을 키우는 열쇠가 된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분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일단 우리가 행복해져요. 저는 우리 아이하고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이런 좋은 책, 감동적인 책을 읽어주다 보면 제가 덩달아서 행복해져요. 아이가 어쩌고 둘째 치고 제가 먼저 감동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막 이러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 자신의 언어로 마음을 전하는 영혼의 스킨십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마음이 오늘 한 것을 머지는 내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애야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 참 하기 어렵죠. 사랑락하에 숙제 안 했고 그죠? 뭐 좀 할락하에 뭐 이빨 안 닦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늘 지적하고 혼내고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아이에게 우리 마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저는 해보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책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아까 말한 뭐 너는 특별하단다 이것도 좋고 아이들 자기 전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비록 불안해가지고 혼내긴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 올려서 아이들한테 표현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녀에게 관한 또는 책에 관한 우리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유아 엄마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도서관 같은 데 있을지도 몰라요.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전문가 마쓰이 다사시 선생님이 쓴 그 5권짜리 책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화여대 그 유아교육 전문가 이상근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편집해서 한 권으로 만든 책이에요. 어린이와 그림책. 왜 그림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그림책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요건요,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를 하면 꼭 읽어봐야 될 책이죠.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저는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죠. 우리 시각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이건요, 수원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이 선생님이 수원에 있는 어린이서점을 다니면서 자기 두 딸을 키운 이야기를, 경험을 써낸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대구에서 어린이서점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키운 경험과 너무나 맞물려 있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책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은 지역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얼마나 책을 빌려주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내서 좋은 어린이 책들을 잘 빌려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저는 목도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급하게 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니까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요. 대구 부모교육부서 검색하시면 우리 카페가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자녀교육에 관해서 오늘 책 읽기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그죠? 다른 제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카페를 통해서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질문, 이제 카페 게시판 같은데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두서없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 먹고 사는 일을 다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이러실 텐데 또 그 와중에 또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렇잖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상하게 저도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처럼 뭐가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여기 오면서도 느꼈는데 밤중에 고속도로 운전하니까요. 어둡잖아요.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꾸 제가 속도를 줄이게 되고 맨날 요 고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길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막 빨리 비키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야가 안 보이고 길도 처음 보고 이러니까 뭐 어느 아이시로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뭐 고속도로인데도 내가 80km 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불안해요. 불안감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할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책도 읽고 이랬는데 혹시 어머니도 저처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들으셔서 혹시 이런저런 자녀교육에 관한 강의들 들으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길이 보여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좀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안감이 없어지면 아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기 쉽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진짜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좋은 아빠가 돼가지고 옛날에 TV도 나가고 있잖아요.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제가 패널로 갔어요. 그 마지막에 녹화를 하는데 KBS 대구방송천국에서 녹화를 하는데 아나운서들이 저보고 이제 녹화가 1시간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애가 같이 출연하게 되는데 애 쪽팔린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래, 애 보고. 녹화방송 볼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저를 비추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유언을 하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말 잘 들을 땐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니는 뒤진다. 항상, 그 성질 좀 더럽게 생겼죠. 급하기도 하고, 애한테 굉장히 엄하게 하고 이랬는데,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보니까 내가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게 다 제가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니까 아이에 대해서 내가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이 말이에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요즘도 우리 아이 25살인데도 카톡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 키우는 일이 막연하지만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그래서 내가 자꾸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이러신다면 특히 엄마들이 그렇죠. 아빠들은 이런 일 잘 없는데 그러신다면 혹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